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교수. 자,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매듭 이야기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매듭.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풀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매듭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돼? 이 매듭은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지? 라는 것을 매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빨리 좋아질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어디 한 곳에 침을 놓으면 일침요법처럼 어디 한 곳을 만지면 좋아지는 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도 한 군데 잡을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았던 것 중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찾은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의 두피를 모상건막을 풀어놨더니 사람의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전체 근막이 풀어지고 근막적 요소들이 해결되면서 몸이란 것이 패턴적 양상에서 회복의 양상으로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내 몸이 있고 살려내는 내 몸이 있다. 결국 평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내는 내 몸의 양상적 요소를 같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듭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객관적 요소와 같이 봐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을 세워놓고 봤습니다. 어디를 자극을 주면 더 빨리 좋아질까? 어디를 쳐야지 더 많이 이 사람이 많이 회복이 될까? 제가 군대에서 30년 전에 군대에서 배웠던 거는 어디를 한 번에 이 사람을 타격을 하면 빨리 죽일 수 있을까 그거 공부하잖아요. 왜냐하면 적과의 싸움일 때 내가 저 사람이 어느 부위를 쳐야지 죽인다라는 거를 연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이거라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어디를 해결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어. 어디를 만지면 그 사람들이 몸이 좋아져. 라는 해결적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결 포인트 또는 살려내는 포인트. 절대적 객관적 요소보다 신원범 교수의 절대적 주관적 요소가 강하게 나와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듭의 이야기에서 이 얘기는 저의 절대적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저에게 비난을 하시거나 저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관리하며 또 좋아지게 하며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또 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책을 보며 저 나름대로 고민에 빠져보기도 합니다만 결론은 3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 사람의 문제도 좋아지게 해줄 패턴이 있고 저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면 좋아지겠다라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뒷매듭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앞매듭이라는 부분을 줍니다. 매듭. 자, 요 뒷매듭은 제 뿌리라고 해요. 뿌리. 앞매듭은 열매라고 지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 해결은 그 뿌리부터 해결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나무에 과일이 열렸습니다. 근데 자꾸 과일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그 과일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뿌리에다 약을 넣어서 그 약이 전체를 다 살릴 때 그 나무가 과일이 사는데 과일에다 약을 쳐서는 그 형태적 요소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듭적 요소 중에서 그 뿌리부터 먼저 보자.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막힌 것을 뚫어주자. 흘러가는 곳에 어떤 곳에 막힌 곳을 먼저 확인해서 그것을 소통시켜줄 때 그것이 살아가는 또는 살려내는 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또 많은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패턴 속에서
우리도 우리만의 기술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위 몇몇 작은 기술로 입마감 아니면 사탕발림을 해서 고객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칙과 원리가 똑바로 되고 이 고객이든 인체 몸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패턴에서도 그거를 응용하고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을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뒷매듭을 만들어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저기를 만지면 반드시 좋아져.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원리가 정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원범이 개인의 생각이 남에게 전달돼서 그거를 정당화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뒷매듭부터 정확한 원리가 어떠한 얘기로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듭 이야기 중에서 뒷매듭을 가겠습니다. 뒷매듭부터 먼저 합니다. 뒷매듭은 세 군데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후두골, 유양돌기 또는 목 부분. 자, 답은 유양돌기라고 쳐놓고 목 주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매듭은 흉추 7번입니다. 세 번째는 SI 조인트, 여기를 천장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유부터 설명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모든 곳에 첫 번째를 유양돌기에 뒀어요? 라는 답을 물을 때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C자목을 가질 때 1번, 2, 3, 4, 5, 6, 7 7개의 뼈가 형성됩니다. C1, C2부터 7개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1, 2번을 상경추라고 부르고요. 3번부터 5번을 횡격막이 지배한다. 5번부터 7번은 장형신경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의 중심은 4번이다. 목 디스크나 목의 질환은 대부분 5번과 6번에서 질환적 포인트다. 그러나 목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핵심 요소는 5번 뼈를 기준으로 갑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여기 바로 위에 뇌가 연결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 이걸 우리가 브레인스템, 연수가 들어있죠? 뇌관, 연수에서 미주신경이 나옵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모든 장부들을 관여하는 뿔입니다. 요 뇌관 라인 후두골 쪽에서 알파파라는 파장이 납니다. 알파파. 얘는요, 우리 몸을 교감과 부교감의 에너지에서 어느 패턴에서 만날 때 치료적 패턴으로 끌고 가는 패턴입니다. 요 패턴이 만나지면 우리 몸은 회복과 치료의 반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목에서 제일 껄끄럽고 뭔가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거기 상경추 라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 뭔가를 소통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면 위아래로 쫙 연결되는 거죠. 우리 몸은 뇌가 3개입니다. 둥근 뇌, 긴 뇌, 장뇌 이렇게 3개라고 패턴을 얘기합니다만 경추 1번과 2번의 상경추를 열어놓으면 뇌관 미주신경이라는 뇌가 척수신경의 뇌랑 척수랑 연결되어지고 또 횡격막을 컨트롤하는 그림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횡격막이라는 단어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걸 한번 아우를 수 있는 자리, 모든 내장기가 한번 컨트롤 될 수 있는 자리, 모든 내장기가 컨트롤 돼야지 인체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단계에다가 의미를 내장기에다 얹었어요. 왜? 내장기가 움직이면 우리 몸은 치료의 반응으로 일어난다. 결국 뇌가 죽어도 장기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더라. 장기가 죽으면 뇌가 죽더라. 혼백의 에너지와 영의 에너지와 혼백의 에너지가 교차된다. 나는 이 뇌의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의 에너지를 살리는 거지. 이 뇌의 에너지가 살았다고 장기의 에너지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장부의 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횡격막이다. 그 뿌리가 경추 3번하고 5번이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11개의 경락이 소통되어진다. 12개, 12정경에서 11개가 소통됩니다. 한 개의 반강경락은 등 쪽에 흘러서 위중이라는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상경추 미주신경 라인입니다. 왜? 방광이라는 것도 우리 몸의 하나의 뇌의 영역 패턴에서 미주신경의 패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을 풀어주는 첫 번째 매듭을 목으로 잡자 이거고요. 두 번째, 왜 두 번째 매듭은 흉추 7번입니까? 묻습니다. 한의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중, 하로 놓고 상초의 매듭은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세초의 기운,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 합니다. 상초의 기운은 호흡과 연관시키고 중초의 기운은 위장에서 음식을 우리 소화시키는 과정을 세탁기가 돌아가는 모습처럼 중초에 비유했고 하초는 배설되는 것을 또랑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 상초, 중초, 하초 중에서 중초는 당연히 소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흉추 5번부터 9번을 우리는 대내장 신경줄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각 척추 마디마디가 내장기를 컨트롤하는 배수혈이라 부릅니다. 흉추 3번은 폐, 흉추 4번은 심포, 흉추 5번은 심장, 흉추 9번은 간, 흉추 12번은 위장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여기가 위장이에요? 여기를 위장을 치지 않고 우리는 저 위를 튀더라. 왜? 내장기의 뿌리가 모이는 자리가 흉추 5번에서 9번이니 그곳의 중심이 여자분들의 브레이저 라인인 흉추 7번이라는 거죠. 흉추 7번을 자극을 준다는 것은 내장기의 소통의 장구의 핵심적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초의 매듭은 흉추 7번 잡습니다. 세 번째는 배설과 생식기적 요소를 갖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버리는 겁니다. 배설입니다. 또 어떤 사람 하나도 이거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먹고 반드시 배설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거에 예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거는 통제하고 잡아내고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도 배설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 안에 어떤 에너지적 요소의 흐름에 또는 중력의 흐름과 또 연동운동과 모든 소통에서 벌어지는데 이곳에 관여되는 것은 물론 소장과 대장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배설을 소장과 대장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얘는 모든 입에서부터 음식이 들어가서 버려질 때까지 하나의 줄기적 요소에서 그 과정이 소통이 돼야지 버려지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설이라는 것은 전체 흐름의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배설은 둘째치고 또랑과 같다 했어요. 또랑. 버려지는 흘러가는 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식기입니다. 기운의 에너지를 생식기라 놓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여자들의 기운은 자궁의 기운으로 놓습니다. 남자들의 기운은 신의 에너지라고 놓습니다. 근데 남자들의 기운을 제외하고 여자들의 기운으로 갖다가 패턴을 맞췄더니 자궁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기력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생식기의 에너지가 몸 안의 태생적인 에너지랑도 연관이 되겠구나 봅니다. 그래서 자궁의 기운의 에너지를 등 쪽에서 찾다 보니 천장관절 라인 앞쪽이 자궁이 있고 여기에 패턴적으로 붙어있던 것들이 광배근에 있는 흉요근막들이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곳을 찾자. SI 조인트, 천장관절, 팔요혈 라인을 풀어준다는 것, 그 부분에다 따뜻하게 놓아준다는 것은 하초의 기운을 푼다는 개념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운을 천장관절로 집어넣자가 이게 뒷매듭입니다. 앞매듭은요, 답을 줍니다. 반중, 또 배꼽, 세 번째 AS, IS입니다. 요게 앞매듭입니다. 자, 단중은 유두 가운데에 있는 단중 또는 전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는 심포의 모열 자리입니다. 첫 번째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호흡과 또 심장과 연관되어 있었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단중을 잡아놓고 호흡을 시킵니다. 양쪽에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고 얘네들은 융탄자 위에 올라가 있는 심바트처럼 횡격막에 폐와 심장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융탄자 위에서 또 심바트가 하늘을 나르는 그런 마음처럼 얘네들은 그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폐라는 에너지는 심의 에너지와 조절을 하고 심의 에너지는 폐를 통해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를 버려주는 그런 패턴을 양상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단중을 통해서 첫 번째 상초의 기운을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운은 배꼽입니다. 자, 배꼽은 엄마랑 연결되어 있었던 곳이죠. 한의학적으로는 신골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는요, 배꼽 뒤에는 아직도 모든 장부랑 연결되어 있는 패턴적 에너지가 있더라. 배꼽을 푼다는 것은 모든 장부랑 연결되어 있는 근막의 선이 그 안 어느 곳에나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두면 우리 몸은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답이 나왔어요. 패턴. 좋습니다. 그래서 배꼽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치료의 에너지의 패턴으로 보자. 좋습니다. 그래서 배꼽에 도끼, 탁기를 빼고 배꼽의 기운을 돌려주자. 그래서 중초의 매듭을 배꼽이라고 했습니다. 하초, 하의 매듭은 ASIS, 전상장골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상장골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대퇴마 장근으로 장경인대랑 연결되고 앞쪽은 봉공근이 연결되고 요 밑으로 서해 삼각인대가 치골뼈랑 연결되면서 그 밑으로는 대퇴동맥, 대퇴정맥, 대퇴신경, 장요근의 기름들이 내려가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굳이 이곳을 패턴을 잡은 이유는 똑바로 누웠을 때 ASIS를 자극을 줄 때 뒤에 천장장골이 바닥에서 자극이 주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줘서 하초의 기운, 또랑의 기운을 조절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고객을 관리할 때 일단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고등어같이 팔딱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또한 미친 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끌고 나갑니다. 가끔은 저에게 묻습니다. 신 교수님,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냐고. 미치고 있어야 저를 보고 미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미친 사람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라이브, 깜짝 라이브 놀라셨죠? 정리하겠습니다.